레디 액션! 반갑습니다. 미래 배우님들 철든배우TV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수업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좀 알려드릴 내용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냐면 3월이잖아요. 3월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시작이라는 단어가 좀 떠올라요. 시작! 왜냐면 이제 고등학생 여러분들의 경우는 신학기를 맞아서 이제 새로운 반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지내죠. 어떠한 새로운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고, 재입시생의 경우는 2월 달에 이제 터져 있던 멘탈을 회복하고 3월 달에 다시 이제 입시에 대한 계획을 시작하는 그런 달인 것 같고, 연극영화과 입시도 이제 3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3월이라고 하면은 시작이라는 어떠한 단어가 제일 먼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입시를 시작하기 전에 학원 선택을 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학원 선택이라는 것은요, 정말 신중해야 되거든요. 이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시 또는 정시까지 거의 함께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학원을 다니다 보면은 뭔가 불합리한, 부당한 어떠한 것들을 느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옮기려고 마음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을 먹긴 하더라도 쉽사리 그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내가 떠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배신하는 것 같고 미안하고, 그리고 새로운 학원을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학원에서 적응을 빨리 할 수 있을까? 그 선생님이 나를 되게 케어를 잘 해주실까? 친구들이 나한테 왕따 시키진 않을까? 이런 불안함 때문에 꾹 참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선택은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구매할 때도, 과자 하나를 구매할 때도 과자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편의점이나 마트 가서 뭐해요? 과자가 어떤 게 있는지 보고, 이게 무슨 맛인지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것 중에서 땡기는 거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구매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과자 하나를 구매하더라도 정말 신중하게 구매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대학, 여러분들의 인생에 걸릴 수 있는 입시 학원을 선택하는 건 생각보다 너무 단순하고 생각보다 너무 쉽게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연기학원 선택은요, 화장품 선택하듯이 하셔야 돼요. 정말 까다롭고 이게 정말 나와 잘 맞는가, 아무리 유명하고 판매율이 좋은 화장품이더라도 나랑 맞지 않으면 이건 쓸모없는 화장품인 거예요. 연극영화과 입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인지도 있고 유명한 학원이더라도, 합격률이 아무리 이제 높은 학원이더라도 나랑 안 맞으면 이 학원은 정말 쓸모없는 학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선들을 유명하고 합격률이 좋은 이 두 가지에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학원을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그런 결과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상담을 갈 예정이다, 혹은 상담을 다니고 있다, 혹은 여러분들 그 부모님들이 보고 계시다면 상담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메모장에다가 적어놓고 메모장 보면서 여쭤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여러분들이 연기학원 상담 가셨을 때 어떠한 점을 상담받고 어떠한 체크들을 여러분들이 해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오늘은요, 이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금전적인 부분이에요. 수강료는 보통 이제 80만원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저렴한 학원의 경우는 55만원에서 60만원 정도 그 소형 학원들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터무니없이 너무 낮은 가격을 이제 형성하거나 터무니없이 너무 높은 가격을 또 제시하거나 이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합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강료 납부 기준일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한 달치 수업을 받느냐, 4주치 수업을 받느냐인 겁니다. 이것들이 나눠지는 이유는 전임 강사로 이제 선생님들이 계시느냐, 시간 강사로 선생님들이 계시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달씩 레슨을 받고 학원을 다니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1년은 12개월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2번의 수강료를 납부하는데, 근데 4주마다 납부를 하는 학원 있잖아요. 그런 학원은요, 1년은 52주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52를 나누기 4 하면은 13번이 나와요. 4주씩 수강료를 납부하는 학원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수강료를 납부하게 된다. 작품비가 있냐 없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연극영화과에서 작품비가 왜 있는지 모르겠고, 특히 입시 연기 학원임에도 불구하고 작품비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되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독백 작품이 필요하고 당연하게 특기 작품들이 필요한데 어떠한 창작에 대한 요금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지불하라는 것은 되게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학원의 경우는 2차 독백 비용을 또 따로 받는 학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원들의 경우는 사실 학생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좀 장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작품은 우리 입시생들을 위해서 선생님들 그리고 학원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주고 학생을 도와주는 게 교육자의 입장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심화 수업 및 개인 레슨의 유무를 보는데 대형학원은 이제 많은 인원들이 있고 시간이 제약적이기 때문에 학생 한 명당 할당받는 수업 시간이 보통 한 15분?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거죠. 자, 이런 학생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심화 수업 혹은 그룹 레슨 그리고 개인 레슨 이렇게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더 많이 받으라고 이렇게 유도하는 학원들도 있고 이런 수업이 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요. 선생님들이 유도해요. 너 심화 수업 들을래? 그룹 레슨 할래? 개인 레슨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유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된다. 이러한 수업이 대형학원에서는 있어야 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피해도 만만치 않다. 그 다음에 의상비가 있어요. 의상비. 학원에서 자체 제작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의상비를 따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한 60만 원에서 8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의상을 따로 구매한다고 말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눈치를 주고 욕을 먹고 이렇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의상비를 내고 제작을 하기도 하는데 학원 측에서 우리는 학생의 어떠한 더 좋은 매력을 뽐내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고 그거를 저희가 이런 말들이 있겠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가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수업에 대한 기준입니다. 수업에 대한 기준 첫 번째는 주 몇 회 수업인가입니다. 이거는 수강료와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긴 하지만 보통은 주 5회 정도로 진행이 되죠. 연기 2, 특기 1, 그 다음에 특강 이렇게 진행이 되기도 하고 연기 3, 특기 1 이렇게 진행이 되기도 하고 어떤 학원의 경우는 특강 없이 연기 2, 특기 1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특강의 경우는 서비스의 어떠한 개념이 더 크다. 학생을 위한 어떠한 그런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특강을 정규적인 그 수업의 범주에 속해 있는 학원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 또한 좋은 수업일 수 있지만 저는 그래요. 그건 조금은. 자, 그 다음은 월말평가 모의 테스트죠. 이게 있냐 없냐인데 보통은 이제 학원들은 다 있습니다. 3월, 6월, 9월 이렇게는 기본적으로는 다 대신 소형학원의 경우는 커리큘럼이 잘 안 잡혀 있는 학원들은 모의 테스트를 안 하는 학원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한 반의 인원과 수업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할당받을 수 있는 수업 시간이 몇 분인가 이거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이 줄어도 수업 시간에 변화가 없는지 이거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소형 학원, 아니지 극소형 학원에서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면 입시생들이 5명 미만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때로는 3명 2명 이렇게 시작할 때가 있는데 3명에서 2시간 수업 받다가 2명이 결석했네? 그럼 1명이 수업 받잖아요. 이 1명이기 때문에 갑자기 수업 시간이 1시간으로 줄어든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이랬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2시간을 수업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할당받는 수업량이 아니잖아요. 2시간의 수업 커리큘럼을 받는 거지 1명이기 때문에 1시간의 커리큘럼의 수업을 받는다? 이건 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휴일 보강 유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꼭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빨간색 날일 때 있잖아요. 이랬을 때 보강을 해주는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지, 월말평가 모의 테스트 때 내가 있었던 수업이 취소가 됐어. 그 수업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이런 거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수업 시간 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피드백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 열정적이신 분들은 학생들한테 찾아가서 도움을 주고 연습을 봐주고 조금 더 티칭을 해주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거는 선생님의 재량인데요. 이건 한번 물어보면 아마 그 상담했던 선생님께서 조금이라도 더 봐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은 무용 작품은 선생님께서 만들어주는지 아니면 학생이 창작해야 되는지 이 포인트가 말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용과도 아닌데 짜줘야죠. 무용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 스스로 만들어라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청강 수업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강을 하게 되면은 이 선생님이 어떠한 분위기인가, 티칭 스타일이 어떤가, 그리고 친구들은 또 어떤가, 이것들을 한 번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청강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청강해서 상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선생님을 통한 기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입시 결과. 이 선생님의 입시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원 전체 입시 결과를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학원이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학원은 장소를 제공하고 선생님들을 모시고 학생들을 이제 모아서 수업을 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을 수업해주고 여러분들을 지도해주는 건 선생님입니다. 이 연기 선생님의 입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임 선생님과 시간 강사 선생님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전임 선생님들이 계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뭐 그랬을 때 즉각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 선생님들이 돌아다니는 쌤들도 되게 많아요. 학생들한테 열의를 가지고. 그랬을 때는 또 얻어갈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시간 강사 선생님들 경우에는 정해진 수업만 하고 시간만 수업하고 갑니다. 다른 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선생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전임 선생님 비율이 제일 많은 그런 학원에 가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학원 시설에 대한 기준입니다. 일단 강의실 포함해서 연습실이 몇 개인지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돼요. 대형 학원의 경우는 학생이 100명이 넘기 때문에 한 10평? 15평 정도 되는 이 연습실에서 막 열댓 명이 진짜 우르르르 모여가지고 저쪽에서 노래 부르고 이쪽에서는 무용하고 이쪽에서 연기하고 이쪽에서 분석하고 막 바글바글해요. 그러니까 대형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집 근처 연습실 잡아놓고 따로 또 연습실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연습을 하곤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상담을 가셨을 때 어떠한 점을 체크하고 알아보고 비교 분석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전부 다 충족하는 학원은 한 곳도 없을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한 곳도 있을 수 없어. 대신 여러분들이 그 충족하는 그 기준이 어디 쪽으로 본인이 좀 더 몰려 있는지, 그리고 몇 개를 더 많이 충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학원 선택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열정적인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반가운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 오케이.